신명대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흉한 주택의 판단법과 흉상의 가옥, 즉 택지 간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양택의 위치와 흉상의 가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나 길이 교차되는 곳은 주택의 위치로서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곳은 언제나 차량 및 행인들의 소음과 먼지로 인해 좋은 에너지, 즉 기가 순환하지 못하여 심리적인 불안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정원수나 화초가 잘 자라지 못하는 집은 생동하는 기운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땅 기운, 즉 지기가 탁하고 죽은 기운, 즉 사기가 많은 곳이 되므로 사람이 이런 곳에 오래 머물거나 살게 되면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매사 하는 일마다 장애가 따르고 사회적 발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집의 뒤쪽으로부터 좌우로 흘러오는 물이 완만하지 못하고 급하게 흘러내려와 집 앞에서 물이 합하게 되면 땅의 기운이 모이지 못하고 오히려 급한 물에 휩쓸려 그 땅 기운이 흩어지게 되므로 이런 곳은 재산이 모이지 않고 모든 것이 처음은 있고 끝이 없으며 그래서 매우 흉한 가상으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옥의 전후 좌우에 가깝게 이 폭포가 있으면 집터에 모이는 좋은 기운, 즉 생기를 흩어지게 하므로 가족 중에 성정이 음란하거나 안질로 고생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경사진 각도가 급하고 살풍을 정면으로 받아서 에너지, 즉 기가 흩어지고 떨어지는 이 폭포의 물소리가 집안으로 계속해서 들리는 곳, 또는 경사가 너무 급하여 집터가 평평하지 못하고 이 불안정하게 기울어진 곳, 혹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집은 가세를 기울게 하고 집안이 늘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들 간에 이 불목하여 이 자손들의 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 근처에 교회나 사찰, 금속을 다루는 공장이나 교도소 또는 법원, 군부대나 학교, 관청 등 이 사는 집보다 큰 건물이나 빌딩이 있으면 그곳에 강하고 왕성한 땅의 기운이,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집터의 기운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원인도 모르게 병약해지거나 쇠약해지거나 성정이 문란하고 방탕한 자녀가 출생하기 쉽다고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집 뒤를 바치고 있는 산이 일명 규봉처럼 집을 살며시 엿보거나 들여다보고 있는 형상이면 이 집안의 도둑을 크게 맞고 또는 이 금전상의 큰 손해를 보게 되거나 재물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풍수에서는 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집 뒤에 무너질 듯 너무 경사가 급하고 뾰족한 산이 있는 것 또한 흉하다고 봅니다. 또는 집 근처에 험상궂은 바위나 암석으로 된 언덕이 있는 곳도 흉한 곳이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곳은 늘 금전적인 애로가 따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살상 등 이 재난과 변고를
당할 수 있는 이 불길한 터라고 보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험한 절벽이나 낭떠러지 등에 이 자리 잡은 집이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기운이 모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살게 되면 이 자살이나 추락사가 발생하고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나 재난 등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집 지하에 있는 일부분이 개방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집은 이 기둥이 난간을 떠받치고 있듯이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아래의 공간이 잘 텅 비게 되어 기운이 안정되게 머물지 못하고 허한 기운, 즉 허기와 냉기가 고여 집의 바닥을 순환하게 되므로 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한 어떤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러한 집의 형태는 가옥의 구조는 허한 형태의 가옥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사용된 곳의 흉지 간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묘지 근처의 땅이나 공동묘지 또는 파묘했던 곳은 음기가 유통하는 곳이므로 신체와 정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양택의 집터로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개발로 인해서 큰 건물들이 지어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곳은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골짜기의 흐름이 집의 정면으로 맞부딪혀 흐르는 땅은 이 불길한 곳으로서 이런 곳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계곡의 바람, 즉 곡풍으로 인해서 기회순환이 불순하게 되고 생기를 흩어지게 하므로 좋지 않은 곳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옥이 절벽이나 언덕의 근처에 자리하여 이 노출된 곳, 이러한 곳은 직사풍이 불어오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생기가 흩어지고 모이지 않는 불길한 곳으로 가급적이면 피해야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옥이 있는 곳이 토질이 양명하지 못하고 흙의 빛깔이 어둡고 침침하고 습하여 이 물기가 축축하게 고여 젖어 있는 땅이나 물이 나오는 땅은 생기가 없는 흉한 곳으로 봅니다. 이런 곳에 살게 되면 질병을 얻거나 큰 병을 얻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하는 일마다 뭔가 이렇게 장애를 받아 사회적으로 발전이 늦거나 발전이 없으며 성격적인 결함이나 우울증이 생기고 건전한 정신을 지니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방에서 조화롭게 보호해주는 지형지물, 즉 지형지물이 없이 집터의 주위 사방이 너무 허전하다, 즉 허전하여 주변에서 감싸주는 이 환포의 국사를 갖추지 못한 곳은 생기가 흩어지는 불길한 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이 흩어지며 외로운 신세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집 앞이 높고 뒤가 낮은 땅은 이 앞살의 기운이 침입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늘 생기가 없고 의기소침하며 이 남으로부터 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의지력이 떨어져서 신체적으로 그 에너지, 즉 기운을 억눌리는 형상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또는 남의 눈치를 보거나 신체적 결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밖에 교통사고에 어떤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건물의 붕괴나 쇳덩어리에 크게 부딪히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불길한 구조의 주택 또는 위치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집 앞에 나 있는 도로나 물길이 마치 집을 향해 달려오듯이 뻗어 있는 땅은 직사풍을 맞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생기를 흩어지게 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재물의 손실이 따르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하극상의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이 불길한 곳으로 간주합니다. 8번째로 가옥이 들어선 곳이 전에 방앗간이나 어떤 공동 창고로 이용되던 땅은 기계로부터 스며든 여러 가지 이물질에 의해 생기가 사라지고 죽은 탁한 기운이 모여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의 기운이 산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산이 모이지 않고 흩어짐으로 주택으로서는 불리한 곳으로 풍수에서는 간주합니다. 9번째로 도살장으로 사용했던 땅은 가축들의 원혼이 서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곳은 살기가 가득 찬 곳으로 이런 곳에 집이 들어서면 사람의 성정이 흉폭해지고 사고사나 사륙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생활이 문란해지고 안정을 깨트리는 곳으로 주거 형태로는 그다지 적당하지 못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10번째로 사람의 시신을 납골하는 화장터로 사용했던 땅, 망자를 어떤 장지로 모셔가는 기구인 행여를 보관하던 땅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좀 불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곳은 갖가지 사유로 이 세상을 떠난 망자들의 슬픔과 숱한 곡절이 가득이 배어있는 음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음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주택을 짓고 오래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불안이 생기고 또는 이 살고 있는 분들의 몸이 허약해지며 심지어는 정신 이상이나 심리적 불안이 따를 수도 있으니 좋지 않은 곳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집 앞에 막힌 듯 산이 있고 뒤는 오히려 허전하여 이 자동차나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생동하는 기운이 없는 죽은 땅으로 이 사회적 발전이 늦고 신체가 허약해져서 하는 일마다 장애가 따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12번째로 남쪽을 향해 큰 길이 이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땅은 기운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서 이런 곳에 집이 들어서게 되면 재산이 모이지 않거나 흩어지며 이 가족들 간에도 화목하지 못하여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암시를 주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로 바다나 강을 메우는 어떤 내립지의 땅은 본래의 지기가 이 땅 기운이 땅의 맥을 따라 흐르지 않는 인위적인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선 주택에 살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끝으로 14번째, 집의 동쪽으로 큰 산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생동하는 아침 햇살을 받지 못하는 땅으로 이 집안에 음습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상을 초래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랫동안 눌러앉아 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곳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우울하여 의욕적이고 밝은 성격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보는 곳입니다. 자연과의 조화, 자연과의 친화, 산천의 지리, 산천의 이법에 모든 것이 순리적이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고 융합하는 어떤 절주와 어떤 조화를 가장 중시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흉한 것이고 저렇다고 해서 흉한 것은 아닙니다. 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8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